정부가 강남 재건축 시장에 또 강력한 대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올해 부활한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서 조합원 한 사람당 최고 8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경제부 이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8억이요?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해서 돈을 벌면 최대한 많이 이제 세금으로 떼야 될 돈이 8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그게? 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했죠. 예. 그래서 개발이익이 큰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많을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실제 추산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평균 4억 3,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강남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세금이 가장 적은 단지 1억 6천만 원이고요. 예. 가장 많은 곳은 8억 4천만 원까지 내야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은 단지는 아마 강북이 아닐까 싶은데 1억 6천만 원. 제일 많이 내는 데가 8억. 그러니까 한 7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데. 네. 자, 세금을 물리는 근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겁니다. 이게 제 생각으로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제도였던 것 같은데 어떤 제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때 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제도입니다. 예.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해 시행되다가 이명박 정부 말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유예했었거든요. 예. 미뤄졌다가 다시 올해 부활한 겁니다. 우선 이 적용 대상은 재건축을 추진해온 단지들 중에서 작년 말까지 관리 처분 인가를 받지 못한 곳들이고요. 재건축이 다 완료됐을 때의 집값에서 처음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의 집값을 빼고 또 주변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 그리고 개발 비용을 뺀 금액을 세금으로 더 물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작은 평수가 나중에 이제 큰 평수가 돼서 그 큰 평수가 될 것을 기대해서 미리 이제 값이 확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맞는 이득을 얻을 테니 그 중에 절반은 세금으로 내셔.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아무래도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뭐 남는 것도 없네.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값을 좀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네, 사중 족쇄를 채우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중 족쇄를 채우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 지난해 8.2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의 양도 금지와 요 며칠 사이 나온 재건축 연한 최대 40년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안전진단 강화. 이런 것들에 이어서 이번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네. 재건축 시장의 위축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재건축을 계속 추진할지 리모델링으로 돌아설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작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 부담금이 이 정도라면요. 재건축 동의율부터 확 떨어져서 네. 결국에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강남과 집값 상승세가 물론 뭐 재건축 요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강남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되는 공급량이 부족해서 오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재건축 시장은 잠시 뭐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다른 여파 오히려 부작용을 만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요. 강화되면 될수록 이 한강 위쪽의 강북 재개발 사업이 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마포, 용산, 이 성동구 등에서 이 강남에서 빠진 자금이 넘어오는 이런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냥 모든 정책이 명과 암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쪽이 커지게 되고 또 이쪽이 꺼지면 이쪽이 오르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부동산 대책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부담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8억, 뭐 4억 이러면 이게 웬만한 뭐 아파트 한 채 값이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되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실제로 성동구의 한 아파트 시세가 7, 8억 정도 되고 예. 용산도 뭐 8, 9억, 결국 8억, 9억 사이를 왔다 갔다 예. 합니다. 예상을 웃도는 세금 부담에 충격을 받은 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이 강북에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강북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존의 재건축, 강남 재건축을 고려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투자 자금이 결국에 서울의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역시 예. 전문가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부 분양시장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덜 오른 한강변 라인의 재개발 사업장으로 투자 수요가 이전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은행에서 대출 규제도 한다고 하고요. 재건축 관련된 규제도 생기고 점점해서 부동산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 시장에 또 강력한 대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올해 부활한 초과 이익 환수제에 따라서 조합원 한 사람당 최고 8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경제부 이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8억이요?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해서 돈을 벌면 최대한 많이 이제 세금으로 떼야 될 돈이 8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그게? 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했죠. 예. 그래서 개발이익이 큰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많을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실제 추산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평균 4억 3,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강남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세금이 가장 적은 단지 1억 6천만 원이고요. 예. 가장 많은 곳은 8억 4천만 원까지 내야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건 단지는 아마 강북이 아닐까 싶은데 1억 6천만 원. 제일 많이 내는 데가 8억. 그러니까 한 7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데. 네. 자, 세금을 물리는 근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겁니다. 이게 제 생각으로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제도였던 것 같은데 어떤 제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때 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제도입니다. 예.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해 시행되다가 이명박 정부 말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유예했었거든요. 예. 미뤄졌다가 다시 올해 부활한 겁니다. 우선 이 적용 대상은 재건축을 추진해온 단지들 중에서 작년 말까지 관리 처분 인가를 받지 못한 곳들이고요. 재건축이 다 완료됐을 때의 집값에서 처음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의 집값을 빼고 또 주변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 그리고 개발 비용을 뺀 금액을 세금으로 더 물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작은 평수가 나중에 이제 큰 평수가 돼서 그 큰 평수가 될 것을 기대해서 미리 이제 값이 확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맞는 이득을 얻을 테니 그 중에 절반은 세금으로 내셔.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아무래도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뭐 남는 것도 없네.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값을 좀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네, 사중 족쇄를 채우겠다. 이런 거 아니, 사중 족쇄를 채우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 지난해 파리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의 양도 금지와 요 며칠 사이 나온 재건축 연한 최대 40년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안전진단 강화. 이런 것들에 이어서 이번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까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네. 재건축 시장의 위축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조합원들이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재건축을 계속 추진할지 리모델링으로 돌아설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작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 이 부담금이 이 정도라면요. 재건축 동의율부터 확 떨어져서 네. 결국에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강남과 집값 상승세가 물론 뭐 재건축 요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강남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되는 공급량이 부족해서 오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재건축 시장은 잠시 뭐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다른 여파 오히려 부작용을 만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요. 강화되면 될수록 이 한강 위쪽의 강북 재개발 사업이 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마포, 용산, 이 성동구 등에서 이